오가며 쉽게 배우는 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다룰 거는 대망의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베르누이 분포를 소개를 하면서 이항분포 이야기를 했죠. 예? 이항분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분포를 함께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인 자료, 그런 자료는 베르누이 분포하는 자료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베르누이 분포하는 거를 베르누이 분포하는 변수를 그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해서 성공의 횟수 x에 대한 분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 택할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10문제 전부 다 맞출 확률이 4분의 1 되는 거예요. 예? 10문제를 전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문제 중 정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x는 이항분포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i 1 아니면 0, 정답일 경우 정답이 아닐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주면 i는 1부터 10까지야. 그러니까 여기 x1, x2 10번째 문제에 대한 것이 x10이야. 그렇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10번째 문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x는 이항 분포하는 건데 이 베르누이 분포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거야. 예, 그것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의 개수가 만약 6개라면 x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확률값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예, 이런 문제를 주고 x가 6일 확률, 정답의 개수가 6일 확률을 구해라를 공식을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고등학교 시절에 가르칩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안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항분포 같은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분포가 이항분포이다. x1, x2, xn이 첫 번째 베르누이 시행이야. 그죠? 베르누이 시행. 네, 두 번째 베르누이 시행. 각각 xn은 n번째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자. i는 1부터 n까지 성공일 경우 1의 값을 주고 실패일 경우 0의 값을 주자. 그러면 이 xi들의 합계, xi들의 합계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있으나 뭐 간단히 줄여서 표현한 것뿐이고요. x는 뭐가 되느냐면 성공의 횟수야. 그렇죠? x1이 뭐야? 1 아니면 0, x2가 1 아니면 0, xn이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쭉 합한 거는 1만 더해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 개인지 모르지만 x는 이항분포 한다고 한다. 이게 이항분포의 정의라고. 그 확률분포식은 맞추는 게 뭐야? 성공이 p죠. 그렇죠? 성공의 확률이 p죠. 맞추는 게 p의 x승. 틀리는 게 실패인 것이 1만 p죠. 이건 뭐야? 당연히 전체가 n개고 성공의 횟수가 x라면 여기 스몰 x n-x가 되는 거야. 그렇죠? x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고 뭐 0개 성공의 횟수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n개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에 붙은 이거는 소위 n 콤비네이션 x입니다. 근데 하점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뭐 nx, ncx라고 표현되는 콤비네이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고등학교 때 표현이고 대학부터는 대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컨비네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공의 횟수가 n개 중에서 x가 이만큼 많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예. 뭐또 경우의 수 그러면 그거 뭐 컨비네이션이 나와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 식은
그냥 나왔으니까 소개하는 것뿐이죠. 소개하는 것뿐이지 몰라도 됩니다. 확률 분포,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말하자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N, O 콤비네이션 3 그러면 O 팩토리얼 5 앞에 나온 게 분자로 가고 분모에 있는 게 3 팩토리얼 그리고 5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까지 전부 그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또 하나는 이거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 이거 계산을 해서 뭐 얼마 이렇게 표현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좀 뭐 우리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모르고 분포식은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개념만큼은 이렇게 되는 게 이항 분포한다는 거구나 하는 것만큼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규 분포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적인 확률 변수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포야. 정규 분포라는 것은 아마 어렴풋이 누구든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분포야.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그리기도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x가 x 자료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없다가 여기는 좀 많다가 여기서 제일 많고, 그게 어디냐면 평균이야. 평균값. 평균 뭐라고 그랬죠? 뮤라고 그랬어. 평균값 써서 고점을 찍다가 또 평균을 지나가면 평균보다 큰 값에서 점점 적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분포를 정규 분포한다고 하는데, 정규 분포하는 게 주변에 많습니다. 뭐 키, 몸무게, 무슨 성적, 출근 시간도 여러분들이 한 50개 출근 시간 따져보면 그거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모양 갖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뭐 6시간부터 8시간까지, 8시간까지 그 자료들 계속 측정해가지고 그려보면 이런 모양 그린다는 거예요. 그 수능 시험이라는 거 있죠? 수능 시험 결과, 수능 시험이 한 50만 명이 보는데요. 그 50만 명의 이제 그 점수가 나오면, 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분포를 또 그려줍니다. 신문 같은데 나오는데, 그거 이거야, 이거 정규 분포. 정확하게 무슨 이론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찌그러진 뭐 이런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정규 분포에 적어도 아주 근사한 분포를 해. 이런 50만 명의 수능 점수 분포. 분명히 정규 분포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자료들이 정규 분포한다라고 하고 있고, 더구나 통계학이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론적으로요. 정규 분포가 없으면 통계학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런 이론이, 통계학 이론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자료가 전부 정규 분포하냐? 누가 보더라도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또는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비모수적 통계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역사가 글쎄요 한 6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학 이론이 정립된 이후에 이게 이제 나온 거야. 비모수적 통계라는 것이요. 그래서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비모수 통계 분석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우리가 다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어떤 순위 자료 있죠? 순위, 랭킹 자료. 무슨 프로야구팀이 10개가 있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 순위 자료가 있다고. 그냥 자료가 아니라 순위 자료. 그런 순위 자료 가지고는 또 이게 순위를 매겼으면서 이게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걱정 내지는 의심할 수 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것이 비모수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 원리 통계학에서는 비모수적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 그림이 있고요. 분포식은 이렇게 그냥 소개만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 너무 복잡하죠? 이런 데서 정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EXP라는 요거는요, 엑스포넨셜의 약자인데, E라는 이 무리수가 있어. 2.718 어떻게 나가는 무리수인데, 우리 파이라는 거 아시죠? 3.14 어떻게 나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원 가지고 놀 때 파이를 쓰죠. 그리고 계산할 때 이제 파이 대신 3.14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 가지고 할 때. 이 2라는 그 무리수는 좀 고급 수학에서 많이 출연하는 무리수입니다. 2. 예, 이를 모르면 고급 수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 이상 수준에서 이제 이를 그러니까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라는 거의 표현입니다. 여기 무슨 누승할 때 이게 너무 작아지니까 이 값이 이것이, 그래서 좀 크게 보라고 EXP라는 표현을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포식 그냥 보기만 하겠어요. 뭐가 있어요? 뮤라는 게 있고 시그마라는 게 있죠. 이거 뭐 파이도 있네. 파이는 3.14 그 파이고. 자, 평균. 그러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운데 위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는 뭐라고? 퍼즘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야. 그래서 시그마가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이라고 그릴 수 있었던 배경, 그리는 배경은 시그마 세 단위, 그러니까 3시그마. 요 값은 뭐가 돼? 아이고, 뮤 더하기 3시그마죠?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도 뺄 수 있죠?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이 값은 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내에 전체 자료의 99.7%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3%만 이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거야, 자료가. 대개 요 안에 거의 모든 것이 요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시그마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요만큼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폭이 6시그마죠. 그렇죠? 그래 이제 6시그마, 이게 이 합하기 기호도 시그마야. 대문자. 6시그마 무슨 뭐 품질 관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자료가 요 범위 내에 들어있다. 우리는 품질 관리를 요 범위 6시그마 안에 밖으로 삐지는 거 0.3%밖에 없을 정도로 요 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6시그마야. 예? 그것도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6시그마라는 것도 뭐 통계학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혹시 모르셨던 분들 있으면 정규분포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X는 정규분포하는 X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한다라고 할 때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X라는 확률 변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딴 N 하고 앞에 있는 것이 평균, 뒤에 있는 것이 분산입니다. X는 정규분포한다. 10, 5의 제곱 이렇게 되면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5, 분산이 25인 그런 정규분포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쓰는 게 평균, 뒤에 쓰는 게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다시 이제 좀 돌아와 가지고 보면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분포야. 그렇죠? 대칭인 분포이다. 아래 그래프 1은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야. 퍼즘의 정도가 여기는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쪽 빼면 이만큼이고 요만큼이 시그마야. 하나는 요 뾰족한 그 정규분포 모양은 요거는 좀 퉁퉁한 거는 시그마가 말하자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정도. 예.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시그마가 뭐 2배 이상 된다고 봐도 될까요? 예. 2배 이상인 그런 경우가 여기 평평한 거. 평균은 다 똑같은데 두 개 다. 하나는 날씬한 정규분포, 하나는 좀 퉁퉁한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뭐야? 표준 편차, 퍼즘의 정도는 같은데 평균이 달라. 그렇죠?
예, 평균이 달라. 이게 뭐 남학생들의 성적, 이게 여학생들의 성적. 이게 뭐 이렇게 뚜렷한가 봐요. 예, 남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여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게,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성적을 쭉 그리니까 이렇게 되고, 여학생들의 성적을 그리니까 정규분포하는데 이렇게 되고, 표준편차는 같다. 평균이 더 큰 경우죠. 여학생이.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X라는 확률 변수가 A와 B에서의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 전체는 뭐야? 전체는 1이죠. 이 곡선의 정규분포 곡선의 전체 면적은 1이라고. 그렇죠? 이걸 구하려면 이를테면 A에서 B까지 미안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미의 제곱인데 이거를 A에서 B까지 이거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야. dx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 적분이 안 돼. 예. 그리고 뭐 끔찍하잖아요. 보기에도.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컴퓨터가 표준화된 결과들에 대한 A에서 B까지 면적을 구할 수 있게끔 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적분, forget it.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이런 거 여기서 뭐 할 리도 물론 없고, 이 면적을 구하는 테크닉, 기술적 방법이 이제 표준화다. 이 표준화라는 것 또한 아주 흔히 사용하는 어떤 자료 처리 기법입니다. 표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정규분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대체로 뭐 대충 알고 있었겠지만 조금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규분포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포입니다. 뭐 소위 통계 분석 기법 이라는 게 있죠. 전부 그 베이스가 그 배경이 정규분포하는 자료라는 것을 전제하고 분석 기법이 개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뭐 조금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